박순자 여사는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모텔에서 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심장이 멎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20년 전 자신이 집 밖으로 내쫓았던 남동생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자신의 동생이 모텔에서 나온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순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불륜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이 만남에는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순자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순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순자 여사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지가 결혼한 지 3년째, 순자는 며느리에게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지가 자꾸만 휴대폰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녁 7시만 되면 외출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오늘도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자주 친구를 만날까요? 게다가 돌아올 때마다 은지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아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야, 은지가 요즘 자주 나가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니?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은지도 친구 만날 수 있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은지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속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날짜를 보니 바로 지난주 은지가 외출했던 날이었죠. 순자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요. 그 아들이 이렇게 배신당한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은지가 또다시 외출한다면 그때는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아들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사흘 후 그날이 왔습니다. 은지가 저녁 식사 후 또다시 가방을 들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은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순자는 재빨리 외투를 걸쳤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를 채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와 은지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다행히 은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전철 안에서 순자는 거리를 두고 서서 은지를 관찰했습니다. 은지는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죠. 30분쯤 지나 은지가 낯선 역에서 내렸습니다. 순자도 서둘러 뒤따라 내렸어요. 역 밖으로 나온 은지는 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였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은지가 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순자는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순자는 그것을 봤습니다. 은지가 들어간 곳은 허름한 모텔이었어요. 하늘 모텔이라는 간판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설마.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모텔에 들어간 거예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 15분이었어요. 순자는 모텔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서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순자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어요. 순자의 발은 얼어붙었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모텔 입구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지였어요. 그리고 은지 옆에는 한 남자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순자는 가로등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모텔 입구의 희미한 불빛 아래 은지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죠. 은지가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도 은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는 듯 했어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모텔 앞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려 숨소리가 클까봐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은지와 남자는 큰 길로 나와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은지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의 남동생 박영수였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수는 20년 전 사기 사건에 휘말려 가족들에게 손을 벌렸었죠. 순자는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말하며 동생을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후로 영수는 정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의 수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영수가 며느리 은지와 모텔에서 나온 거예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전봇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은지가 영수를 만나는 걸까요? 아들 민수는 이 사실을 알까요? 아니, 설마 은지와 영수가 그런 사이일까요? 순자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동생과 며느리가 불륜관계라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은지와 영수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순자는 영수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20년 만에 본 동생의 등은 살짝 굽어 있었어요. 한때는 씩씩하던 남동생이 이제는 늙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연민 따위 없었어요.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지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 맑은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응, 그냥 바람 좀 쏘고 왔다.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새벽 5시가 되자 순자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결심했어요. 직접 영수를 찾아가 진실을 듣기로요. 순자는 20년 전 영수가 살던 동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아침 7시 순자는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순자는 하나하나 집들을 살폈어요. 그때 한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슈퍼 안에서 담배를 사는 남자가 보였어요. 영수였습니다. 순자는 슈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영수가 나오자 순자는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영수야. 영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담배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누나.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누나였으니까요. 영수는 순자보다 3살 어렸지만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커피숍 가자. 할 말이 있어.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영수 맞은편에 앉아 그를 노려봤어요. 어제 다 봤어. 은지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거.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잔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나, 그게, 말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오해야. 은지하고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럼 뭐야? 모텔에 왜 같이 있었어? 영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순자 앞에 내밀었어요. 순자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아이를 알아봤습니다. 은지였어요. 어린 시절 은지의 모습이었죠. 이게 뭐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은지는 내 딸이야, 누나.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놓치려다 간신히 붙잡았어요. 뭐라고? 20년 전 내가 누나한테 쫓겨났을 때 말이야. 그때 내 딸을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아내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나는 감옥에 갈 처지였으니까.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지는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랐어. 나는 출소 후에도 딸을 찾지 못했지. 너무 미안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3년 전 은지가 민수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 고아원 선생님한테서. 그제야 내 딸이 누나네 집으로 시집간다는 걸 알게 됐지. 영수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나는 은지한테 연락했어. 아빠라고 밝혔지. 은지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날 만나줬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절대 시댁에 알리면 안 된다고.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럼 모텔은? 그곳에 내가 사는 거야, 누나. 월세방도 못 구해서 모텔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어. 은지가 한 달에 몇 번씩 나를 찾아와. 용돈도 주고 밥도 같이 먹고.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누나. 은지한테도 누나한테도 짐만 되는 인생이야. 순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의 외출, 어두운 표정, 그리고 숨기려던 비밀까지. 은지는 불륜이 아니라 아버지를 몰래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는 커피숍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동생을 내쫓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영수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순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다신 얼굴도 보지 말자. 그때 영수의 눈에 고인 눈물을 순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어요. 창피했고 화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영수에게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린 딸을 혼자 남겨둔 채 감옥에 가야 했다니요. 순자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영수를 도왔더라면 어땠을까요? 은지는 고아원에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빠와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은지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은지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몰래 챙기며 효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시댁 눈치를 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 소리가 요란했어요. 은지는 순자를 보고 깜짝 놀라 청소기를 껐습니다. 어머님, 일찍 나가셨네요. 아침은 드셨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맑고 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과 아픔이 숨어 있을까요? 은지야. 순자가 불렀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네, 어머님? 할 얘기가 있다. 잠깐 앉자.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지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순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나 어제 널 봤다. 은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모텔에서 나오는 거, 그 남자랑.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영수를 만났다. 오늘 아침에. 은지는 깜짝 놀라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 들었어. 영수가 내 아버지라는 것도,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몰래 챙겼다는 것도. 은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은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시댁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씀드리면 민수 씨와의 결혼도 못하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미안하다, 은지야. 내가 20년 전에 내 아버지를 버렸어. 내 동생을. 이제는 순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영수를 도왔더라면 넌 고아원에 안 갔을 텐데. 아빠랑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런 일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미안함이 전해지고 용서가 오가는 순간이었어요. 순자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숨지 마. 내 아버지 당당하게 모시자. 우리 가족이니까. 은지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민수한테도 말하자. 다 말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모시는 거야. 은지는 순자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민수야, 저녁 먹고 할 얘기가 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은지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순자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끄덕여 안심시켰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민수가 회사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 했죠.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지도 긴장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민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숨긴 거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너 삼촌 기억하니? 엄마 남동생.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그 후로는 못 봤어요. 그래. 엄마가 20년 전에 삼촌을 집에서 쫓아냈거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이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우리한테 손을 벌렸어. 그때 엄마는 화가 나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민수는 엄마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 삼촌한테 딸이 있었다는 걸. 순자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은지가 삼촌의 딸이야.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은지는 20년 전 고아원에 보내진 삼촌의 딸이야. 그걸 엄마가 이제야 알게 됐어.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은지는 내 사촌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민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알고도 말 안 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어요. 당신이 고모 아들이라는 걸. 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면서 왜 결혼한 거야? 사랑했으니까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엔 아버지 때문에 당신네 가족한테 다가간 게 맞아요. 아버지를 버린 고모를 원망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지금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순자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이건 은지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20년 전에 영수 삼촌을 버렸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민수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겠죠.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요. 내 아내가 사촌 여동생이었다니. 은지는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한 건 거짓이 아니에요. 민수는 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순자는 은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민수도 곧 이해할 거야. 하지만 순자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지는 밥을 차려도 민수가 거의 먹지 않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어요.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나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수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조금 더 또렷했죠. 엄마, 은지. 민수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순자와 은지는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비볐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3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내 아내가 사촌이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다니.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은지는 잘못이 없어요. 은지는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절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민수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삼촌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삼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 앞에 섰습니다. 은지도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은지야, 미안해. 며칠 동안 피하고 힘들게 해서. 민수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널 사랑해. 사촌이든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은지는 민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도 눈물을 닦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모두 받아들여 줄지는 몰랐습니다. 엄마. 민수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삼촌 어디 계세요? 모텔에서 지낸다더라. 일도 하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찾아가요. 다 같이. 그리고 우리 집으로 모셔와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정말? 네. 삼촌은 엄마 동생이고 은지 아버지잖아요. 그럼 내 삼촌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모셔야죠.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세 사람은 영수가 있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가슴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동생을 제대로 마주하는 거였으니까요. 은지가 모텔 사무실로 들어가 영수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영수가 나타났어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영수는 순자와 민수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누나. 그리고 영수는 민수를 봤습니다.
20년 전 어렸던 조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삼촌, 오랜만이에요. 민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야, 많이 컸구나. 순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영수야, 누나, 미안하다. 20년 전에 널 버려서.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힘들 때 외면한 거 평생 후회할 거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 잘못 없어. 다 내가 한 짓이니까. 아니야. 가족은 힘들 때 함께 해야 하는 건데. 나는 등을 돌렸어. 순자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함께 살자.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민수가 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삼촌, 집에 방 하나 비어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은지도 있고 우리 다 같이 살아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며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순자가 동생을 일으켜 세웠어요. 은지와 민수도 다가와 영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텔 앞에서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순자네 집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영수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집안에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순자는 동생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기억 속의 동생과는 많이 달랐어요. 나이 들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밝아졌습니다.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민수는 삼촌에게 작은 일자리를 소개해줬어요. 회사 경비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한 거였습니다. 영수는 그 일을 무척 성실하게 했어요. 정과자라는 꼬리표가 부끄러웠지만 조카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영수가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자, 사과 드세요. 고마워요, 아버지. 은지가 받아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단어였으니까요. 민수도 사과를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삼촌, 회사에서 일 괜찮으세요? 응, 좋아. 민수야, 내 덕분이야. 영수는 조카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순자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은지가 영수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영수는 고맙다며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순자와 영수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영수가 그릇을 씻으면 순자가 헹구는 방식이었죠. 누나. 영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로.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동생을 바라봤어요. 나도 그래. 내가 돌아와서. 미안해, 누나. 20년 전에 내가 잘못해서.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한 거야.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지 않아서. 두 남매는 잠시 말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누나, 은지 정말 좋은 애야. 민수도 좋은 사람이고.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지.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가 나한테 말했어. 처음엔 누나를 원망했었대. 아빠를 버린 고모니까. 순자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대. 그때는 누나도 힘들었을 거라고. 착한 애야, 정말.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순자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순자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어요. 동생을 버렸던 그날,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은지는 고아가 됐고, 영수는 홀로 외롭게 살았고, 자신도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어머님, 차 드릴까요? 은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안았어요. 고맙다, 은지야. 우리 곁에 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영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방으로 갔어요. 영수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영수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영수야, 자니? 아니, 누나. 들어와.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지내고 있어? 응. 여기가 천국 같아.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쭉 여기서 살자. 우린 가족이니까. 고마워, 누나. 순자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주름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잘 자, 영수야. 응, 누나도.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가족을 되찾은 순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